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찬우입니다. 자, 19단원 이론편 마지막 부분 채우고 이제 미적분의 이론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단의 마지막 이론은요, 곡선의 넓이가 아니에요. 입체 도형의 부피도 아닙니다. 바로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위대함 중에 하나는요, 곡선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들, 우리가 보통 곡선 하면은 떠오르는 게 곡선의 길이, 또 곡선과 특정 곡선 사이의 넓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정적분을 통해서 예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들을 배우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궁금해. 이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어떤 곡선이 있어요. 뭐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 Y는 lnx라고 하는 이런 곡선이 있어요. 여기가 1이고.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떤 거를 지금까지 해왔냐면은, 뭐 이런 점이, 예를 들어서 뭐 3, 뭐 ln3이라고 쳐볼까요? 이렇게? 뭐 이런 점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어떤 걸 했냐면은, 뭐 요 길이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요. 길이는 2죠, 2. 3 빼기 1이니까. 요 길이도 구할 수 있고요. 요 길이. 이게 ln3이죠, ln3. 그 다음에 요 넓이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lnx dx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사실 가장 측정은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곡선의 길이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원이 있으면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인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 과학 시간에 실 같은 거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 실을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매달아서 잡은 다음에 그 실을 펼쳐가지고 쫙 그으면은 이 곡선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에 해당하는 길이를 실제로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방법이 이제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공식으로 외우게 되는데, 물론 공식도 중요하고, 공식으로 실제로 문제를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원리에 대한, 그게 바로 미분과 적분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곡선의 넓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구분구적법에서 구했죠. 구분구적법을 잘게 잘라, 잘게 잘라가지고, 이걸 잘게 잘라가지고, 이것들을 쫙 펼쳐놓으면은 뭐 이렇게 생긴, 뭐 또 이렇게 생긴, 뭐 이렇게 생긴, 뭐 이렇게 생긴 이런 이제 피자 조각들을 쭉 하면 이게 거의 직사각형하고 가깝게 돼서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구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지금 이제 곡선의 길이도 비슷하게 구하는 겁니다. 곡선의 길이. 자, 곡선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현재 이 그래프가 y는 fx라고 쳐보고요.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부터 뭐가 궁금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이 길이를 쓰면 L이라고 놓으면은 이 곡선의 길이 L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알려줄게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루트에 1 더하기 F를 미분한 F 프라임 X 전체 제곱. 좀씩 이상하죠. 1 더하기 F 프라임 X 제곱의 dx. 자, 이런 방법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fx의 함수식만 알고 있으면 이걸 미분해서 제곱해가지고 2라고 더한 다음 루트를 씌워가지고 적분하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착안사항은요, 이런 꼴을 항상 우리가 적분 계산을 예쁘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루트가 있는 형태는요, 이 안쪽이 조금만 이상해져도 적분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함수는요, 굉장히 이상한 함수들밖에 안 배웁니다. 그 함수가 뭐냐면은 1 더하기 f 프라임 x 제곱의 루트를 표현한 식이 적분이 쉽게 되는 그런 형태들만 만나게 됩니다. 되게 좀 독특하고 놀라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래프가 막 아무런 함수, 막 이상한 다항 함수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적분이 안 돼 버리기 때문에, 적분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시험 문제로 나오는 형태들을, 정석화되어 있는 문제들은 좀 독특한 함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구분구적법 하듯이 이걸 잘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잘게 쪼개는 겁니다. 잘게 쪼갠 다음에 나는 요 선분의 길이를 생각하는 거야.
이 선분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 잘게 쪼개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선분의 길이와 곡선의 길이를 비교하면 당연히 똑같지가 않죠. 곡선의 길이가 더 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잘게 쪼개는 게 아니라 무한히 잘게 쪼개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실제로는 곡선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잘게 쪼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직선에다가 요 선분은 당연히 요 곡선의 길이하고 다르단 말이야. 다르지만 무한히 잘게 쪼개면 이 오차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무한히 잘게 쪼개면은 이게 거의 선분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거를 무한히 잘게 쪼개서 이 녹색 선분들의 길이 합이 바로 곡선의 길이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극한의 개념으로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뭐 알고 나면 개념을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그냥 곡선이 있으면 잘게 쪼개서 이 낱개를 갖다가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은 거의 근사적으로 선분하고 유사하다라는 개념이고, 무한히 잘게 쪼개면은 뭐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 녹색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데, 이 녹색 곡선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 x좌표의 차이, 요걸 우리가 델타 x라고 보통 놓습니다. 그리고 요 흰색 그래프는 y는 fx예요. 그럼 이 녹색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녹색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떠올립니다. 그럼 이 밑변의 길이는 델타 x예요. 그럼 이 높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만 있으면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내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두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이 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점을 선생님 뭐 t라고 놓으면은 요 t. 그러니까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뭐 존재하면 f't하고 똑같은 t 값이 반드시 뭐 x1하고 x2 사이에 반드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높이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가 f't잖아요. 그게 바로 이 녹색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값은 델타 x 곱하기 f't하고 똑같다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왜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f't니까, 직선의 기울기 정의가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니까 y값 증가량은 x값 증가량 곱하기 f't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녹색 곡선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선분 길이, 뭐 이 점이 잡혔으면 P라고 놓고 이 점이 잡혔으면 Q라고 놓으면은, 자, 선분 PQ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의 델타 X 전체의 제곱 플러스 이거 델타 X 곱하기 F'T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식은요, 델타 X, 길이는 양수기 때문에 이걸 묶어내면은 루트의 1 더하기 F'T라고 T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쫙 더하는 거야. 그럼 쫙 더한단 말은 한번 이렇게 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A부터 B까지를 n등분한, 그러니까 요 차이가 이제 B-A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 차이는 A부터 B까지 n등분한 거니까 n분의 B-A. 요게 이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델타 X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에 1 플러스 F'T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거를 무한히 잘게 쪼개면 이 간격이 거의 0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접점 T는요, P랑 Q랑 P하고 Q하고 T하고 거의 똑같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히, 이건 이제 뭐 근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히 잘게 쪼개면은 이 T가 Q나 P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뭐 쓰면 F'의 A 더하기 n분의 B-A의 K,
뭐 요걸 F'T 자리에 쓸 수가 있는데 이 좀 개념이 이렇게 쓰면 너무 쉽게 길어져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T라고 하는 값이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X 값에 하나씩 가까워지게 되겠고 요거를 적분식으로 고치면 인테그럴 아래 끝 A부터 B까지 루트에 1 더하기 F'에 요게 이제 X에 가까워지는 거죠. X의 제곱 그리고 요 값이 선생님께서 DX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무한히 잘개 쪽엔 선분의 길이를 쫙 더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마 정석 교재 접근은 후반부 연산이 살짝 쓰면 다를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원리는 그러니까 이런 뭐 수식보다는 아이디어가 이거를 무한히 잘개 쪽에서 선분의 길이의 합을 쫙 하면 곡선의 길이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개념으로 출발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외워야 되는 식은 이 빨간 식을 외웁니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 dx를 계산하시면 곡선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오늘 배울 이론이고요. 첫 번째 배운 이론은 여러분 교재에 1번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앞에 미분단을 했던 거죠. 좌표 평면상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x, y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움직이는 것에 운동을 했을 때 이 곡선의 길이, 요 이동한 길이,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 요 거리. 이 점에서는 t가 a일 때고요. 요 점일 때는 지금 t가 b일 때라고 하면은 이 t가 a일 때 b까지 움직이는, 뭐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서울을 출발해서 뺑글뺑글 움직여가지고 뭐 대전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가지고 광주를 거쳐가지고 뭐 부산을 거쳐가지고 마산, 뭐 창원, 진해를 거쳐서 부산에 갔어. 그러면 그때 그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 구하는 방법은 다음 같습니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무조건 속력을 적분하시면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나옵니다. 뭐 사실 벡터 개념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벡터를 그냥 쓰지 말고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움직임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속력을 적분하면. 그런데 이 물체가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이 점에서 이 물체가 가지게 되는 속도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X축 방향 속도는 X 성분을 시각 T로 미분하는 거고요. Y축 방향의 속도는 Y 성분을 시각 T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진짜 속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느냐? 루트에 X 성분과 Y 성분, 그러니까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이거 우리가 앞에 했었죠. 네. 그래서 루트에 DX, DT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 이거는 뭐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V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속도 VX와 Y축 방향 속도 VY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은 이쪽 X방향, Y방향 이렇게 쪼갠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나는 요 빠르기, 실제로 움직인 빠르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저 곡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시각 T로 적분하는 겁니다. 뭐를? 속력을 루트 dx, dt. x 성분을 시각 t로 미분하고 y 성분을 시각 t로 미분해서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시면 내가 원하는 실제로 곡선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여기 이론 끝입니다. 이론 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는 그냥 이 식을 대입해서 적분하시면 그냥 끝나는 곡선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하시고요. 자, 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주어진 구간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구하는 거야. 이 y가 있으면은 이 y 프라임이 뭐냐면은 2분의 1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구하는 거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 루트에 1 더하기 미분한 거를 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1로 묶어지고 2의 2x제곱이 되고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 2ab는 더하기 그냥 2가 되고 이게 dx가 돼서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잠깐 했냐면은 이 곡선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루트 안이 괴상하게 되면은 적분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함수들은 전부 다 이 적분하는 루트 안쪽 계산이 간단하게 되는 것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답이 되느냐, 잘 보니까 이게 플러스 4분의 1하고 2가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이잖아요. 아, 잠깐만요. 마이너스인가요? 잠깐만요. 이거 마이너스네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이 4분의 1하고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안쪽이 루트에 2분의 1,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루트 안쪽이. 그래서 제곱하고 루트가 서로 상쇄가 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식은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까지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d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은 얘는 2분의 2x 그대로고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거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얘가 2분의 2의 1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값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의 1제곱. 정답은 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한다 하겠어요?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이. 얘도 y 프라임 먼저 구하면은 x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루트의 1 플러스 요걸 제곱하게 되니까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dx. 네, 끝입니다. 끝이에요. 요거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 봤더니 통분을 좀 해볼까요? 잠깐만.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야?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잠깐만요. 여기 쓸까요?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 뭐 더 간단히 구하기가 어려워 보이네. 이거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이렇게 할까요? 루트의 x의 제곱 더하기 1 나누기 x 뭐 일단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다? 루트가 좀 보기 싫으니까 x제곱 플러스 1 요거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겠습니다. 뭐 루트를 쉬운 걸 치환해도 되긴 하는데 얘기하겠습니다. 양변 미분하게 되면은 2x는 dt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인테그럴 여기가 루트 t가 되고요. x분의 dx를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2x dx가 dt예요. 그렇죠? 그럼 이 식 양변을 갖다 x제곱 나누시면 이 값은 x분의 2 dx는 x의 제곱분의 1 dt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x분의 dx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x분의 dx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 x제곱 자리에 뭘 대입할 수 있습니까? x제곱 더하기 1이 t니까 역시 이 자리에다가 t-1을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2의 괄호 열고 t-1 dt. 오, 식이 점점 복잡해진다, 그치? 일단 이렇게 바꿨어요. 요거는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적분 구한대 보겠습니다. x 1부터 5까지. 1부터 2까지니까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1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적분할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걸 사실 한 번 더 치환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치환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게 한 방에 치환하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저렇게 해봤어요. 실제로 이걸 루트 x제곱 더하기 1을 치환하면 더 한 방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한테 직관될 것 같아요. 분모를 딱 t로만 만들면 좋기 때문에 t-1을 새로운 문자 s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1은 ds dt니까 이 식은 인테그럴 0에서부터 4까지 2분의 1은 그대로 붙어있고 분모는 s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의 루트의 t만 썼으니까
S 플러스 1. 잠깐만요. 미안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자, 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을 새로운 문자 t로 추천하겠습니다. 루트를 포함해가지고 방금 해보니까 지금 방금 마지막에 이렇게 루트 t에 t-1 사실 이게 적분이 되거든요. 어떻게 되면 이게 루트 t 플러스 1 루트 t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t를 하면 되는데 이걸 여러분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한 번에 루트까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면은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은 얘가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 분의 2x가 dt,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여기 주어진 식은 x분의 dx가 되고 자, 요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인테그럴 루트 2부터 루트 5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그대로 t로 바뀌는 거고요. 어쨌든 x분의 dx를 지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x분의 dx 어떻게 하면 요 식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2x dx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 dt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까랑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요 값이 뭐냐면 그대로 t예요. t. 문제가. 그 다음에 이 식의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시면은 이 식은 x분의 2 dx는 x제곱분의 t dt가 되고 결국에는 이 식은 x분의 1 dx는 2분의 1에 x제곱자리 아까 x제곱자리에 x제곱 더하기 1은 t제곱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t dt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이 조금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적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x분의 1 dx 자리에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t dt 라고 놓고 이제 이 식을 적분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이거 적분해 보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로 만들고 플러스 1로 만들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2분의 1이 나오니까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루트 2부터 루트 5까지 괄호 열고 2분의 1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2의 t제곱 빼기 1분의 1이 남잖아요. 보입니까 지금? 2의 t제곱 빼기 1분의 1이 남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2의 t-1의 t 플러스 1분의 1이 남아요. 근데 이게 부분분수 쪼개지는 거죠. t-1분의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분하게 되면 t제곱 빼기 1분의 2가 남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기 2분의 1 남으려면 여기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거분의 1 빼기 이거분의 1 b-1이니까 2분의 1이고 앞에 1을 쓰니까 4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4분의 1에 t-1분의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dt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연산이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나면은 이 값은 2분의 1 t가 되고 적분하게 되면 더하기 4분의 1의 ln 절대값 t-1 빼기 4분의 1의 ln 절대값 t 플러스 1 이 되고 루트 2부터 루트 5가 돼서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값이. 뭐 여기는 대입하게 되면은 루트 5에서 루트 2를 뺀 식이 나오고 잠깐만요. 여기 계산이 여기 계속 다 빠졌네요. 미안해요.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 이 값이 분모가 2분의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네요. 이거 괜히 썼네.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2분의가 없습니다. 2분의가 여기 없고 여기 없고 2가 남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2가 남고 여기는 2가 남고 계산이 틀렸네요.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값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에 알겠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주어진 식은 이제 2분의 1, 2분의 1 있으니까 뭐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뭐 ln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식을 얻으시면 되겠네요. 연산이 좀 많이 복잡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어쨌든 계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습니까? 알겠는데 이 lnx라는 아주 간단한 함수 아니에요? lnx라는 함수 우리가 상상 가능한 가장 간단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루트 안쪽을 미분하는 이 과정이, 이 안쪽이 지금 루트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이 식이 루트 안쪽이 뭐 완전 제곱식 같은 예쁜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적분 계산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식이라고 하면은 이 적분이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정석 교재에 있는 문항들은 다 적분 연산이 가능한 형태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전체를 보는 안목이 키워졌습니까? 이해되겠죠? 연산이 조금 쌤이 시간 걸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19-5번.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네, 사이클로이드죠, 사이클로이드. 우리가 앞에서 했던 x는 이런 매개 변수, y도 매개 변수, 곡선의 길이 구하십시오. 뭐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갖다가 시각 t로 미분해요. dx, dt. 그럼 a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는 겁니다. dy, dt를 구합니다. a로 묶어내면 얘가 sin t가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루트에 이거 제곱하게 되면 a제곱이 들어가고요.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2 코사인 t 플러스 요거 제곱하게 되면 또 a제곱에 사인의 제곱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사인 제곱이고 사인 제곱이니까 1이 되고 옆에 1이 있으니까 여기는 사실 a제곱에 2 마이너스 2 코사인 t 이게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네요. 요걸 적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적분 연산이 반드시 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문제가. 이 적분 연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 적분 되게 이상하죠. 루트 코사인 어떻게 적분하죠? 하는데 이제 요걸 보는 순간 양변을 2로 묶어내면은 얘가 어차피 a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이거 a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루트 2도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이 식은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는 거야. 이걸 적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반각 공식에 의해서 사인의 제곱의 2분의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인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보이면 이 식은 2의 사인의 제곱 2분의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2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있으면 얘는 2 사인 2분의 x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 무방한 거죠. 그래서 이 식이 결국에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면 이 식은 2 마이너스 2 코사인 t라고 하는 이 자리에다가 2 사인 2분의 t의 전체 제곱을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은 이 값은 2a 사인의 2분의 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t가 0부터 2파이까지 바뀌더라도 2분의 t는 0부터 파이고 사인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따라 정답은 뭡니까? 인테그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2a는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고 사인의 2분의 t dt.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2a는 앞으로 끄집어내고 사인 적분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2 코사인 2분의 t가 되고 0부터 2파이까지가 되는 거지요. 맞나요? 그러면 2a가 되고 괄호 열고 2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에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합의 값은 8의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이클로이드 같을 때 뭐였더라?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 원에 자전거 바퀴에 껌이 붙어 있어. 자전거 바퀴에 껌이 붙어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뺑글뺑글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면은 이 자전거 바퀴에 붙은 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더 돌아가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생긴 요 곡선의 궤적이 바로 사이클로이드란 말이야. 이걸 뭐 외우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이 그래프의 곡선의 길이는 이런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그래프지만 곡선의 길이를 구해보니까 훨씬 간단하죠. 앞에 있던 lnx에 비해서. 자, 마지막 19-6번까지 하고 이론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역시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네요. x, y가 시각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자, 평면 운동입니다. x 성분은 이렇게 표현되고 y 성분은 이렇게 표현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첫 번째, 속력 구하십니다. 이게 지금 평면 운동. 서울, 부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x 방향의 속도를 먼저 vx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이거를 시각 t로 미분하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라는 공통 인수가 있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vy를 했을까요? vy를 구하면 요걸 또 역시 시각 t로 미분하면은 2의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어내시면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속력 어떻게 합니까?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제곱하게 되면은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 되는 거죠.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하는 거니까 이거 제곱은 똑같고요.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또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인 코사인이 없어지고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하면 전부 다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루트 2의 마이너스 t제곱. 네, 이게 바로 속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속력은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이렇게. 자, 두 번째. t는 0에서부터 a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속력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인테그럴 0에서부터 a까지 속력 루트 2의 마이너스 t제곱 dt. 이게 답입니다. 두 번째 거는. 그럼 얘는 뭡니까? 루트 2로 묶어내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되고 0부터 a가 돼서 루트 2에 a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0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의 0제곱이니까 1. 네,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a가 무한대로 갈 때 곡선의 길이의 극한값.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의 극한값. 그러면 a를 무한대로 보내면 2의 마이너스 무한제곱이니까 이게 0이 돼서 정답은 루트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다 풀었고요. 여담으로 이렇게 생긴 곡선이 어떤 곡선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의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은 이런 꼴이죠. 이걸 우리가 반지름 R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R 코사인 T, R 사인 T.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X축 표현하고 Y축 표현하고 이런 원. 반지름 길이가 R인 원. 맞아요? 그럼 T가 뭡니까?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식의 방향 이루는 각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각이 T가 되는 이 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생긴 원인 겁니다. 이 원이 뭐예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요. 이 R이 일정하지 않고 T가 커짐에 따라서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0이 될 때까지. T가 무한히 커지면 이 값이 0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꼴이지만 이 R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출발을 해요. 지금 T에다가 0 대입하면 이 값이 이렇게 1,0을 지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 반지름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가 줄어들어서 반지름이 계속 0이 될 때까지 계속 영원히 움직이는 이런 그랬던 거예요. 이게.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y는 fx 꼴이 아니니까 함수라고 배우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뭐 대학 과정 가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는 뭐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항상 x축과 y축에 관한 함수만 배우지만 뭐 나중에 대학 과정 가면은 반지름 r과 뭐 세타와 관계된 뭐 또는 실수와 허수와 관계된 이런 굉장히 많은 좌표축을 배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형태들은 보통 삼각함수로 표현된 것들이 R세타에 관한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냥 그런 꼴이고요. 19-6번까지 풀었던 오늘 문제의 이론표는 잘 이해했을 생각하고 적분 계산이 조금 복잡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19단원 제일 마지막 미적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